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제가 접속법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콘용티프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받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걸 드디어 여러분들 앞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자, 콕 집은 독일의 번외편이고요. 접속법 뽀개기 1편 이렇게 정했고 접속법 뽀개기 2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콘용티프라고 하는 게 접속법이 여러분들이 독일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교재들에서도 이걸 말끔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공부하신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 2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접속법 1식, 두 번째는 접속법 2식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법을 갖다가 독일어로 콘융티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콘융티프다 접속법이다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도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말로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번역을 그만큼 어렵게 했다는 얘기겠죠. 네. 물론 콘융티프라는 말 자체를 이제 한자를 이용해서 번역하면 접속법이라는 게 맞기는 한데 이걸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가정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정법은 이해하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접속법 콘융티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법과 1대1 매치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콘융티프 아인스와 콘융티프 2 해서 접속법 1식과 2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럼 콘용티프가 무엇인지, 접속법이라고 는 대체 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Definition, 자, 정의를 먼저 보면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Der Konjunktiv 뭐라고 되냐면 ist im Deutschen neben dem Indikativ und dem Imperativ einer der drei Modi eines Verbs라고 되어 있죠. Da Aussagen im Konjunktiv häufig in den Bereich des Möglichen fallen, wird er auch als Möglichkeitsform bezeichnet. Der Konjunktiv zeigt jedoch nicht an, dass etwas möglich ist. 자, 이렇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네, 괜찮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Im Deutschen, 독일어에서는 gibt es zwei Arten des Konjunktivs라고 되어 있죠. 자, 콘용티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된 Konjunktiv 1 und den Konjunktiv 2, die jeweils 각각이 in die Zeitstufen der Gegenwart, der Vergangenheit und der Zukunft untergliedert sind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놔봐야 또 모르니까 우리는 아하, 콘용티프는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요거 첫 번째 알면 되고 그게 뭐냐면 가까이 콘용티프 1와 콘용티프 2인데 자, 여기서 봅시다. Der Konjunktiv 1, Konjunktiv 1라고 하는 것은 wird hauptsächlich in der indirekten Rede verwendet라고 되어 있죠. indirekten Rede, 여기서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독일어에서 이 녀석이 언제 쓰이냐면 in der indirekten Rede verwendet라고 되어 있죠. 뭐가요? Konjunktiv 1가요. 자, indirect라는 표현이 뭐죠? 직접적이지 않은 거죠. direct가 직접이니까 indirect는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Konjunktiv 1를 간접 화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접 화법. Der Konjunktiv 2는 언제 쓰냐? unter anderem 반면 어떤 일? in Konditionalsätzen 어떠한 조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조건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특정적인 상황에 쓰는지. 자, Konjunktiv 1는 특히나 Konjunktiv 뭐냐면 ist eine Verbform이에요.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der Konjunktiv wird für nicht reale Situation, für nicht reale Situation 뭐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상황 und in der indirekten Rede verwendet. 자, 어떻다? 비현실적인 상황에 그리고 언제 간접적인 화법에 대해 쓴다는 거. 이것이 각각이 콘junktiv 2와 여기 순서상으로 2와 1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을 가지고 1와 2를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가정법, 접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서 어떨 때 쓴다? 첫 번째, 간접 화법, 즉 직접적이지 않은 화법을 쓸 때와 두 번째는 어떠한 nicht reale Situation,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이 어떤 예의를 갖춘 표현 이런 걸 쓸 때도 콘junk티프 형태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Beispiel. 항상 예를 들어보면 좋죠. 첫 번째, Herr Kim ist der Überzeugung, dass die Klassenarbeit sehr einfach gewesen ist. 자, Herr Kim. 김 씨는, 김 선생님은 어떻대요?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확신을 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서? Dass die Klassenarbeit sehr einfach gewesen ist라는 거예요. 자, Klassenarbeit. 뭐예요? 학교에서 하는 어떤 과제물 같은 거, 이제 클래스나바이트, 학교 공부하는 것, 그런 것들이 sehr einfach gewesen, 아주 쉬웠다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확신을 갖고 있다. 분명히 그랬어. 약간 확신을 갖고 있는 거야. dem Überzeugung이죠. sein 동사와 함께 Überzeugung, 얘를 다티브 형태로 씀으로써 누군가가 확신을 갖고 있다. Herr Kim ist Überzeugung. Herr Kim은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죠. 뭐라고요? Klassenarbeit가 sehr einfach gewesen ist. 자, 보통 이렇게 쓰는데 간접 화법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Der Herr Kim sei der Überzeugung, dass die Klassenarbeit sehr einfach gewesen sei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달라진 게 어디죠? sein 동사, ist라고 하는 sein 동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sei라고 하는 전혀 다른 형태로 변했죠. 이게 바로 conjunctive eins, 간접 화법의 예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문장은 헤아킴은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헤아킴은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내 의견은 아니야 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입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헤아킴은 어떻다?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내지 있다고 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편한 말로. 그런 것처럼. Die Klassenarbeit도 sehr einfach gewesen sei라고 했는데 이 Klassenarbeit가 실제로도 그렇게 쉬웠는지 안 쉬웠는지에 대해서 내 의견은 없는 겁니다. 나는 그냥 전달자 역할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법을 언제 쓰느냐? 일반적으로 어떤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는 TV 그 뉴스 진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해봅시다. 뭐 오늘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뭐뭐를 하자고 했다. 이렇게 어떤 게 나왔다고 칩시다. 뭐 내일부터 당장 어떤 법안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발표했다고 칩시다. 뭐 국회에서 그 사실이 모두가 도어 진행자 본인의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제3자의 얘기를 전달하기 위한 화법으로 바로 이 콘junc티브가 존재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내 의견으로서 말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서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주거든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콘junc티브 ein인 겁니다. 그래서 동사 형태가 변했어요. 이렇게 sei. 요렇게 변함으로써 밑에 거는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해킴은 확신을 갖고 있었다. 우리말로는 확신을 갖고 있다. 위아래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근데 밑에 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러나 이 말을 전하고 있는 화자는 이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인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닌 거니까. 자,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geben, sagen이라든가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sein 동사와 haben 동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원래 ich gebe 가지고 좀 ich sage 똑같죠. 그런데 du gibst 혹은 du sagst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있어요? du gebest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첫 번째 1인칭의 형태에서 그 다음에 AST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gebest가 된 거죠. 물론 여기는 A가 있으니까 A를 이제 선택 좋게 필요하면 붙이고 안 붙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du gebest가 된 거고 er, sie, s일 때는 1인칭과 3인칭은 참고로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er, sie, s일 때도 gebe, sagen 동사도 er, sie, s일 때도 sage가 되는 거고요. wir geben, ihr gebet. 자, geben에서 얘도 원래 첫 번째 1인칭 gebe에서 et 혹은 te를 붙여주다 보니까 gebet가 된 겁니다. gebet 그리고 sie geben, sie geben. 자, 보니까 wir일 때하고 존칭 sie 혹은 플루럴 sie일 때는 형태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geben 그대로 동사 원형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geben 동사가 ich gebe, du gebest, er es gebe, wir geben, ihr gebet, sie geben, sie geben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 sagen 동사 볼까요? ich sage까지 똑같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st 혹은 ast를 붙이니까 du
sagest가 될 것이고 sie es sage 왜요? 1인칭, 3인칭 형태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wir sagen, ihr saget, sie sagen, sie sagen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요런 것들은 규칙이 일단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sein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규칙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요 녀석일 시작을 해야 되는 요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실 땐 zai가 됩니다. 이 zai.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du seiest, er, sie, es sei, 왜요? 1인칭, 3인칭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sei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wir seien, 그리고 ihr seiet, sie seien, sie seien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죠. haben 동사 ich habe, du habst가 아니고 du habest, er, sie, es habe, wir haben, ihr habet, sie haben, sie haben. 형태 변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동사 변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콘junctive eins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대화체에서 쓰는 표현이 잘 아니에요. 보통은 문어체, 글로 쓰는 형태에서 쓰거나 혹은 말로 할 때는 정말 반드시 이것을 제3자 입장에 전달해야 되는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던 TV의 뉴스 진행자라든가 이런 식의 아나운서들이 입장일 때 쓰는데 일반적인 일상생활 대화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 강조해서 굳이 자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상 독일에서 보기는 어려운 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 안 쓰니까. 그러나 시험에는 늘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첫 번째 1인칭일 때 형태 변화가 바로 n을 뗐을 때 동사는 보통 에 n으로 끝나죠. n이나 n으로 끝나죠. 사인 동사 이런 거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 거기서 n을 땐 gebe, sage, 뭐 habe 사인 동사는 예외니까 그냥 sei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죠. 자, 요렇게 된 상태. 그나마도 사실은 사인 동사를 보면 ich bin 하는 것보다 요 녀석을 떼니까 sei 그대로 남는 게 보이죠. 요 녀석 1인칭의 녀석과 3인칭의 형태가 동일하다라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항상 외울 때는 이 녀석 기억해 가면서 보시면 좋겠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direkte Rede. 자, 직접 화법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der Präsident sagt,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ich werde die Steuern senken. 저는 세금을 감면시킬 겁니다. 세금을 줄일 겁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werden plus 동사 원형 형태가 쓰였죠. 이걸 뭐라 그러죠? 시제 설명할 때 시제에서 미래 시제라 그러죠. 그래서 미래 시제는 어떻게 써요? werden plus 동사 맨, 그러니까 문장 맨 뒤에다가 동사 원형으로 어떻게 쓰죠? 파티스가 아니고 인피니티브 동사 원형이니까. 네. 맨 끝에다가 동사 원형 인피니티브를 쓰는데 얘는 영어로 치면 be going to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아닌가요? 자, 그렇게 답을 하면 저는 누구한테 배웠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영어에서 be going to하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죠? 얘하고 will하고 같은 뜻이야 라고 배웠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직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wollen 동사 썼을 때하고 werden 플러스 인피니티브 썼을 때가 달라요. 자, wollen 같은 경우는 ich will die Steuern senken이라고 말하면 나는 세금을 줄일 의지가 있다, 줄이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시행될지 안 될지 여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ich werde라고 써버리면 미래심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나 목적성을 갖고 있나 분명한 걸 드러낼 때 werden을 씁니다. 예를 들면 ich will nach Deutschland라고 하면 내가 독일에 갈 거야. 내 갈 의지 있어. 뜻은 있는데 그것이 계획으로 잡혀 있거나 확신에 대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ich werde nach Deutschland라고 말해버리면 그다음에 언제라고 구체적인 플랜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요? 확정적인 어떤 계획인 거니까. going to가 그런 의미예요. 뭐뭐 할 둘 다 우리말로 하면 예정이지만 will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be going to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거나 이미 계획이 잡혀 있거나 확신상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짝을 지으면 werden plus infinitive하고 이제 be going to하고 같이 엮을 수 있게요.
will하고는 wollen 동사고 형태상으로 똑같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ich werde die Steuern senken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미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뭐 계획을 이미 다 마련해 놨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werden 쓴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Präsident sagt, ich werde die Steuern senken. 직접적으로 말한 거죠. 나는 세금을 줄일 겁니다. 라고 대통령이 말했죠. 그런데 요렇게 더블 코테이션 마크라고 하죠. 이거 안티옥사이신을 이용해서 직접 인용한 형태를 쓰면 이제 직접 화법인데 이걸 전달하는 거 어떻게 전달하냐? Der Präsident sagt, er werde die Steuern senken. 자, werden 동사가 3인칭일 때 원래 wird가 돼야 되죠. 근데 werde를 그대로 썼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금을 줄일 계획이다. 줄인다고 하시더라. 이제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저는 세금을 줄일 겁니다. 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라는 거고 밑에 거는 선생님 근데 우리말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알아요. 근데 밑에 거는 대통령이 말하기를 세금을 줄인다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내 의견이 아니다라는 게 이 독일어의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정확히 전달되진 않을 수 있지만 요걸 딱 보는 순간 아하, 화자의 의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 문장 안에 있는 주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뿐 이 화자는 이거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실제로 의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Der Polizeisprecher sagt, 경찰에 있는, 경찰에서 이제 그 대변인들이 있죠. 경찰 대변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Der Täter ist gefasst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의자가 이미 잡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Die Zeitung schreibt, 신문에서 뭐라고 쓰냐면, 쓰기를, Der Polizeisprecher, 경찰청 대변인이 sagt, 말했다, dass der Täter gefasst sei. 자, 여기서는 왜 간접화법을 썼을까요? 이 신문사는 경찰청 대변인의 이야기를 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용의자가 예를 들면 체포가 됐는지 혹은 뭐 체포 과정에서 죽었는지 체포가 실패했는지 뭐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들의 확정적인 의사를 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언론과의 차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언론은 사실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설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레기 기발로 소리가 나오는 건데 뭐 그건 뭐 지금 다룰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중립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만 전달하기 위해 쓰는 화법이 바로 이런 식의 콘용티프고 그때는 동사가 특히나 자인 동사 같은 경우는 약간 봤죠? 자이 이런 식으로 변했던 거 그런 형태 변화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주어가 er, sie, es의 어떤 3인칭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 데이터 해놓고 sei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거나 뭐 뒤에 데이터 habe 이런 식 형태가 나오더라도 선생님 이거 아다리가 안 맞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혹시 간접화법에 쓰이는 콘junktiv eins 아닌가? 라고 이제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자, Tom sagt zu Ute. 우트에게 말하기를 Ich liebe dich, 난 너 사랑해 라고 톰이 우트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간접법으로 만들면 Tom hat zu Ute gesagt. 톰이 우트에게 말했다. 뭐라고? Dass er sie liebt. 응? 선생님, 여기는 그냥 일반 동사의 3인칭 형태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왜 나왔냐면 자, im privaten Bereich이라고 썼죠. im privaten Bereich. 예를 들면 친구 사이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식의 일반적인 친밀도가 있는 개인적인 사이에서는 wird der Konjunktiv kaum angewandt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콘junk티브를 거의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냥 예를 들면 ich liebe dich 요렇게만 이거 직접 화법이죠. 다운표가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냥 das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것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톰이 우트에게 말하기를 뭐 톰이 우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라고 전달한 거잖아요. 영어의 that 문장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das를 이용한 Nebensatz 부문장을 통해서 표현을 하지 일반적으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뭐 이런 것들 말할 때는 여기다가 굳이 예를 들면 야 이건 내가 말한 건 아니고 톰이 우트한테 말한 건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있을 때는 엄마 누구랑 누가 사귄대 뭐 친구한테 야 누구누구 싸웠대 이거 말하고 말잖아요.
그게 싸운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지, 사귀는 게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우리가 굳이 제3자의 중립적인 텐스를 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왜요? 일반적인 그냥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쵸? 그런 식의 사이일 때 우리는 보통은 그냥 conjunctive 쓰지 않고 다스를 이용한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로 쓰고 만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일상 대화에서 conjunctive ice를 듣는 경우는 우리가 데일리 라이프라고 하죠. 친구 간이 뭐 가족 간 이 관계에서 들을 일이 없을 것이다. 거의 뉴스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접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알아는 봐야 되겠죠? Sabine sagt, Franz lernt zu viel. 프란츠는 너무 많이 공부해 라고 사비네가 말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의견을 빼고 찰 때는 Sabine hat gesagt, dass Franz zu viel lerne 라고 썼죠. lernt가 아니고 lerne 라고 썼죠. 요게 바로 lernen 동사에서 자, ich lerne겠죠. 그러니까 3인칭인 경우도 lerne가 되겠죠. 그쵸? 콘junctive ein스일 때 동사 변화는 1인칭과 3인칭, ich일 때와 er, s일 때 형태가 동일하니까 ich lerne였으면 콘junctive eins에서의 3인칭은 er lerne, 그쵸? lernt가 아니고 sie lerne 혹은 es lerne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쵸? 네, 제가 순간적으로 1이라고 말할 뻔했거든요. 제가 이제 프랑스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3인칭 주어가 그 에어가 Z가 1하고 L이거든요. 제가 순간 말을 그렇게 뱉을 뻔했는데 멈칫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레르네로 함으로써 독일어에서는 간접화법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정리 한번 합시다. 이 코니티브 아인스는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제3자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할 때 혹은 어떤 누군가한테 들은 의견을 누군가한테 전달해야 할 때 내 입장을 빼고 그래서 인디렉트라고 했죠. 인디렉트가 돼. 간접 화법을 쓰고자 할 때 쓰는 표현이다라는 거.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이렇게 친밀도가 있는 환경에서는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일반 동사를 쓰되 das 이하의 부문장어로 표현을 하더라라는 것도 알려드렸죠. 그리고 콘junctive eins의 동사는 특히나 어떻게 한다? 이 1인칭의 형태 동사와 3인칭의 형태 동사가 같기 때문에 gebe 하는 것처럼 요 두 개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 부분, 요 빨간색 네모친 부분만 정확하게 알아도 어느 정도 먹고 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왜요? 제3자 입장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as, s를 주어로 해서 다루는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히나 유의해서 알고 계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조동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müssen, dürfen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보려면 ich muss였죠. 근데 얘는 근데 n을 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냥 ich müsse, ich muss가 아니고 ich darf가 아니고 ich dürfe 이렇게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1인칭일 때 형태만 정확히 알면 돼요. 동사는 n 혹은 an으로 끝는 독일어에서 그쵸? 그때 n을 떼고 a만 붙인 거 혹은 n만 뗐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an을 떼고 a를 붙인 거. 그러니까 듀르세가 되겠죠. 그죠? 뮤세가 될 것이고. 그죠? 요 형태 하나만 알면 그 다음에는 뮤세스트, 뮤세, 뮤센, 뮤세트, 뮤슨. 금방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1인칭일 때는 동사 an으로 끝난 동사는 an을 떼고 a만 붙여서 이시 뮤세 이렇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3인칭 as 튀어니까 er müsse, sie müsse, es müsse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쵸? 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동사를 볼 때마다 참고 삼아서 만들 수 있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사실 확신이 안 설 수 있잖아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 밑에 설명란에다가 제가 요런 것들이 그 콘유가시온, 제 순간 꽁유개송이라고 할 뻔했어요. 네, 콘유가시온 이 동사 변화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셔서 정확하게 이제 단어를 거기다 입력하시면 예를 들면 뭐 현재형일 때, 뭐 과거형일 때, 완료형일 때 종류별로 다 나오거든요. 시제별로. 그걸 제가 링크를 밑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필요하실 때마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콘junctive eins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콘junctive 2, 접속법 이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